네, 월요일 유튜브 채널 미국화제 주안입니다. 네, 오늘은 8월 5일 수요일 오늘의 미국 뉴스 저랑 같이 한번 알아보자고요. 네, 오늘도 또 저랑 같이 이렇게 미국 뉴스 같이 알아봐 주셔서 정말 감사드리면서 이렇게 또 찾아주셔서 정말 감사드립니다. 너무나 감사드리고요. 네, 그러면 오늘도 이 미국에 있는 메인 뉴스 채널들에서는 과연 무슨 뉴스를 이렇게 또 프론페이지에다가 올려놓고 있는지 저랑 같이 한번 보자고요. 그러면서 여기 포춘 뉴스를 이렇게 또 본다고 하면은 트럼프 대통령이 이렇게 얘기를 했다고 합니다. 오늘이나 내일 중으로 호르무즈 해협 있지 않습니까? 막혀있던 이 호르무즈 해협이 협상이 이제 타결이 이렇게 또 되므로 해가지고 개방이 될 것이다 라고 그렇게 주장을 이렇게 또 했다라는 그런 뉴스가 이렇게 또 올라오고 있네요. 그러면서 이 기사를 이렇게 또 본다고 하면은 미국이랑 이란이랑 얘기를 이렇게 또 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이란이랑 오만이랑 지금 얘기를 이렇게 또 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제 오늘 내일 이렇게 또 해가지고 아마 이제 호르무즈 해협 개방을 하는 것에 대해 가지고 이제 합의를 이렇게 또 할 것으로 이제 보여주고 있다. 라고 합니다. 그러면서 이 호르무즈 해협이 열리게 된다고 하면은 그러면은 이 이란 쪽의 그 해협을 이렇게 또 이용을 하는 것이 아니라 그 오만 쪽에 해협을 이렇게 또 이용을 하는 그런 방안이 논의 중에 있다. 라고 합니다. 그리고 이제 통행료 같은 것들은 못 받게 하려고 트럼프 대통령은 그렇게 계속 이제 밀어붙이고 있다고요. 그리고 이것은 미국하고 이란이랑 그 핵 협상 있지 않습니까? 핵 협상을 계속하고 그리고 이제 전쟁을 종식을 시키기 위한 임시 조치 중에 하나가 될 것으로 이제 보여주고 있다. 어쨌든 간에 지금 호르무즈 해협이 다시 이렇게도 막히지 않았습니까? 미국이 다시 이제 공격을 이렇게도 하고, 먼저 이제 이란이 공격을 하긴 했지만, 미국이 더 이제 강하게 이렇게 또 공격을 하고, 그러다가, 이 호르무즈 해협이 또다시 이렇게 또 막히다 보니까, 전 세계 이제 원유가 이제 다시 이렇게 또 오르고 있고, 뭐 휘발유 가격이 오르고 있고, 인플레이션에 이렇게 또 데려고 하고 있다 보니까, 또, 이 트럼프 대통령도 이제 발등에 이제 불이 떨어졌다라는 그런 소리지. 그것뿐만이 아니라 중동에 있는 수많은 국가들에서 호르무즈 해협이 이제 또 막히게 된다고 하면은 이 중동에 있는 국가들이 또 이 원유를 수출하는 게 이제 막히게 되는 것이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이제 중동에 있는 국가들도 이제 트럼프 대통령한테 전쟁 빨리 그만하고 호르무즈 해협 빨리 여는 게 이게 맞는 것 같다라고 이렇게 또 얘기를 이렇게 또 했다고 하거든요. 어쨌든 간에 이제 트럼프 대통령은 뭐 오늘 내일 해가지고 호르무즈 해협 개방을 하는 그 협상이 이제 타결이 될 것으로 이제 보여주고 있기는 있는데 그런데도 불구하고 지금 현재 호르무즈 해협을 이렇게 또 본다고 하면은 뭐 계속해가지고 뭐 미사일 같은 거 왔다리 갔다리 이렇게 또 하고 있다고 하고요. 그리고 호르무즈 해협뿐만이 아니라 밑에 있는 그 홍해 있지 않습니까? 홍해를 지나는 그 해협도 예멘에 있는 후티 반군 있지 않습니까? 후티 반군이 사우디아라비아의 유조선에 미사일을 계속 이제 발사를 이렇게 하고 있다고 합니다. 지금 이 협상을 이제 진행을 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 후티 반군은 계속 공격을 이렇게 하고 있다라는 그런 소리지. 호르무즈 해협에서도 이제 계속 공격이 이루어지고 있고 그리고 밑에 있는 이 홍해 해협도 이제 계속 공격이 이렇게 또 이루어지고 있다 보니까 아직은 뭐 개방이 되지는 않았지만 트럼프 대통령의 이제 주장에 따른다고 하면은 뭐 조만간 이제 개방이 이렇게 된다고 하니까 과연 어떻게 될는지 모르겠습니다. 뭐 아시다시피 어제는 이 재무장관 이 스캇 베센트도 이렇게 또 나와가지고 뭐 오늘 내일 해가지고 호르무즈 해협이 다시 개방이 될 것이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그 오늘 내일이 또 하루 미뤄져 가지고 이제 트럼프 대통령이 나와가지고 오늘 내일 호르무즈 해협이 다시 개방이 될 것이다 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을 이렇게 또 본다고 하면은 뭐 또 내일에는 또 누군가 또 나와가지고 트럼프 대통령 행정부 또 누군가 나와가지고 오늘 내일 중으로 호르무즈 해협이 열릴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하지 않을까라는 그런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어쨌든 이미 이 이란의 전쟁은 이렇게 돼가지고 남의 나라 전쟁에 이렇게 또 끼어 들어가지고 이런 긁어부스럼을 이렇게 또 만들고 있는 게 아닌가. 전쟁을 그냥 하지 않고 그냥 제재 가하면서 그렇게 했어도 되지 않았나. 왜냐하면 지금 이 전쟁을 하지 않았습니까? 전쟁을 했다고 하더라도 아무런 것도 지금 해결이 되고 있지 않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전쟁은 전혀 문제를 해결을 하지 않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 전쟁을 이렇게 하면은 이제 나중에 또 테러 같은 것들이 이렇게 또 일어날 수가 있지 않습니까?
증오는 또 증오를 낳지 않습니까? 또 이제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이란에서 사망을 했단 말이에요. 그것뿐만이 아니라 가자지구에서도 이스라엘이 그렇게 또 하다 보니까 그걸 또 이제 미국에 이렇게 또 도와주지 않았습니까? 거기에서도 또 증오가 또 증오를 낳고 그러면은 나중에 미래에 간다고 하면은 그 증오가 이제 커져가지고 또 이제 테러 같은 것들이 일어날 수도 있는 게 아닌가라는 그런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전쟁 좀 빨리 사라졌으면 하는 그런 바람이 있고요. 그러면서 또 여기도 이제 AP통신을 이렇게 또 본다고 하면은 여기 이제 LA 근처에 여기에도 이제 트럼프 대통령의 그 골프장이 또 있습니다. 트럼프 이제 골프장에서 그 근처에서 어떠한 사람이 장전이 되어 있는 총을 이렇게 또 가지고 있다가 체포가 되는 그런 사건이 이렇게 또 있었었다. 라는 그런 뉴스가 이렇게 또 있습니다. 이게 언제 이렇게 또 일어났냐면은 지난 일요일이라고 한다고요. 8월 2일 일요일에 트럼프 대통령의 모금 행사를 앞두고 이 LA 남부 지역에 있는 그 팔로스 벌지스 있지 않습니까? 팔로스 벌지스 이제 근처에 있는 트럼프 내셔널 골프 클럽에서 38살 어떤 이제 남성이라고 한다고요. 존 하일리라고 하는 남성이라고 한다고 하는데 이 사람이 체포가 됐다고 합니다. 체포가 됐는데 어떤 행동을 이렇게 했냐면은 이 사람은 보안 요원이랑 그리고 연방 요원들의 행동을 촬영을 이렇게 했다. 라고 합니다. 그리고 자신을 국무부 소속의 보안 요원이라고 그렇게 사람들을 이제 속이면서 골프장 주변을 돌아다니면서 그 골프장을 감시를 하는 그런 행동을 이렇게 했다. 라고 합니다. 그러다가 이제 체포가 이렇게 또 됐다라는 그런 소리죠. 체포가 되면서 그 사람이 가지고 있었던 이 무기들을 이렇게 또 본다고 하면은 주머니에는 16발이 들어가는 대용량 탄창이 이렇게 또 있었었다고 하고요. 그 총을 아마 이제 가지고 있었나 봐요. 그리고 그 사람이 타고 있었던 트럭 안에서는 장전이 된 9mm 권총이 있었었다고 하고요. 쌍안경도 이렇게 또 있었었다고 하고, 그리고 보안요원 배지도 있었었다라고 합니다. 그러면서 이 사람이 어디에서 이제 살고 있는지 하고 이렇게 또 보면은 다우니, LA 밑에 있는 또 이제 다우니에서 주거를 하고 있었던 그런 사람이다. 그러면서 그 사람의 집을 압수수색을 이렇게 또 했다고 해요. 수색을 이렇게 또 해보니까 불법 개조가 된 AR-15을 가지고 있었다고 하고요. 그리고 권총, 탄약, 반탄복 이런 것들이 이렇게 또 있었고, 그리고 좀 이제 우려스러운 내용이 담긴 메모도 이렇게 또 있었었다라고 합니다. 이러한 사람이 트럼프 대통령 별장 근처에서 기웃기웃 거리다가 걸렸다라는 그런 소리죠. 그리고 이제 캘리포니아를 이렇게 또 보면은 탄창이 10발 이상 들어가는 것은 이제 불법이거든요. 그런데 16발 들어가는 대용량 탄창을 이제 가지고 있었다는 그 자체가 불법을 이렇게 또 하고 있다라는 그런 소리지. 어쨌든 간에 이 사람은 지금 기소가 이렇게 또 되고 있다고 하는데요. 2급 강도, 뭐 대용량 탄창 소지, 불법 개조 이제 소총 같은 거 가지고 있는 거, 그리고 이제 차량 내에서 이제 총기를 숨기고 있었던 그런 혐의로 기소가 이렇게 또 되었다라고 합니다. 일요일에 이제 걸려가지고 체포가 이렇게 됐는데, 그러면서 이제 월요일 이제 재판에서 이제 피의자는 무죄를 주장을 이렇게 됐다. 그리고 이 피의자는 지금 현재 보석금이 25만 달러가 책정이 되어 있다고 하고요. 그리고 골프장 이제 접근 금지 명령을 이렇게 또 받았다라고 합니다. 트럼프 대통령 오지는 않았거든요. 오지는 않았는데, 그런데 이제 트럼프 대통령의 골프장에서 그 모금 행사를 이렇게 또 하려고 했었는데, 그런데 이런 일이 이렇게 또 있었었다라는 그런 소리죠. 지금 트럼프 대통령의 목을 노리는 사람들이 진짜 어마무시하게 이렇게 또 많은 것 같습니다. 아무래도 트럼프 대통령이 하고 있는 여러 가지 것들을 이렇게 또 본다고 하면은 굉장히 많은 사람들의 피해 입은 게 이렇게 또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많은 사람들의 지금 표적이 확실히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뭐 지금은 트럼프 대통령이 실세이다 보니까 뭐 지금은 이렇지만 와, 이 트럼프 대통령이 대통령직을 이제 끝내고 난 뒤에 이제 내려오게 된다고, 이제 나이도 이렇게 또 많이 있다 보니까 트럼프 대통령은 뭐 그렇다고 하더라도 그 밑에 있었던 사람들, 그 주변에 있었던 사람들은 야, 앞으로 어떻게 살아갈는지 모르겠습니다. 어쨌든 이런 뉴스가 이렇게 또 올라오고 있고요.
그러면서 또 여기다 이제 KTLA 뉴스를 이렇게 또 본다고 하면은 아시다시피 계속해가지고 얼마 전까지만 하더라도 뉴스에서 계속 이렇게 또 올라오지 않았습니까? 워싱턴주에서 굉장히 커다란 그 산불이 이렇게 또 일어나가지고 6만 명 이상이 대피를 이렇게 또 했다고 하고요. 그리고 이제 건물 700채 이상이 파괴가 되었다, 완파가 이렇게 또 되었다라고 뉴스에서 이렇게 또 올라오지 않았었습니까? 그러면서 이게 어떠한 사람이 방화를 했다라고 그 다음 뉴스에서 이렇게 또 올라오지 않았습니까? 그러면서 이 방화범에 대한 뉴스가 이렇게 또 올라오고 있는데, 이 방화범을 이렇게 또 본다고 하면은 이름은 에런 페리나치라고 하는 사람이라고 한다고 하고 37세라고 한다고 합니다. 지금 현재 체포가 이렇게 또 돼가지고 100만 달러의 보석금이 이렇게 또 책정이 되었다 라고 합니다. 그러면서 이 사람이 어떻게 이제 체포가 이렇게 되었는지 하고 이렇게 또 보면은 발화 지점 근처에서 수상한 행동을 했었던 그 사람을 보고 목격자가 이제 신고를 이렇게 또 했다고 합니다. 신고를 해가지고 이 추적을 했다라는 그런 소리, 경찰이 이제 추적을 이렇게 또 해가지고 체포를 이렇게 또 했다라고 합니다. 체포를 했었을 그 당시에 성냥이랑 그리고 부탄 라이터 같은 것들을 소지를 이렇게 또 하고 있었다. 그러니까 이 사람이 방화범이었다라는 그런 소리죠. 그러면서 이 사람을 체포를 해가지고 조사를 이렇게 또 해보니까 이 사람이 자신의 아버지를 죽였었던 그런 전과를 가지고 있었다라고 합니다. 와, 완전히 개또라이네요. 그러면서 이 사람은 아리조나주 메사에서 이렇게 또 살고 있었는데 그 당시에 21살이었다고 하고요. 2010년도에 설거지 문제로 아빠랑 다투다가 아빠를 총으로 살해를 했다라고 합니다. 설거지 때문에 자신의 아빠를 살해를 이렇게 했다고요. 그래가지고 그때 징역형을 이렇게 받았다고 합니다. 과실치사, 특수폭행으로 징역형을 이렇게 받아가지고 2020년도에 출소를 이렇게 했다라고 합니다. 대략 한 10년 정도 이제 살다가 나중에 이렇게 또 나왔나 봐요. 와, 그러한 이제 전과자가 요번에 또 이 워싱턴에 이렇게 또 가가지고 불을 이렇게 또 일으켰다라는 그런 소리죠. 야, 이 범행을 이제 저지른 사람은 항상 또 다른 범행을 저지를 그 가능성이 굉장히 크더라고요. 어쨌든 간에 이런 사람이 또 이제 불을 이렇게 또 지펴가지고 방어를 이렇게 또 하다 보니까 또 이제 어마무시한 재산 피해가 이렇게 또 일어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이 사람을 이렇게 또 알고 보니까 전과자였어. 그래서 또 이제 뉴스에 이렇게 또 많이 올라오고 있습니다. 야, 이런 이제 전과자들은 계속해서 이제 깜빵에서 썩어야 하는 게 아닌가라고 생각이 듭니다. 이렇게 한번 죄를 저지른 사람이 나와서 또 죄를 저지르게 된다고 하면은 그 가중 처벌을 이렇게 또 받지 않습니까? 아마도 이번에는 평생 감옥에서 이제 썩지 않을까라고 이렇게 또 생각이 들고요. 그러면서 또 여기도 이제 가디언 뉴스를 이렇게 또 본다고 하면은 2025년도에 1월 달에 또 이제 LA에서도 이제 굉장히 커다란 산불이 이렇게 또 일어나지 않았습니까? 그러면서 이 팰리세이드 산불 말고 이제 이튼 파이어라고 이렇게 또 해가지고 그 알타데나에서 굉장히 커다란 산불이 이렇게 또 일어나지 않았습니까? 그 산불이 왜 일어났는지에 대해서 이제 조사를 이렇게 또 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 조사 결과가 발표가 이렇게 또 됐다고 하는데 이 LA 카운티 소방국이랑 그리고 이제 캘리포니아 칼파이어라고 이렇게 해가지고 산림 소방청에서 18개월 동안 조사를 이렇게 하면서 보고서를 이제 냈다고 하는데 그 보고서에 따른다고 하면은 2025년도 1월 달에 발생을 한 그 알타데나 그 이튼 파이어를 이렇게 또 보면은 19명의 사망자를 이렇게 또 냈다고 하고요. 그리고 9천여 채나 되는 건물이 피해를 이렇게 또 입었다. 아마 전소가 되고 난리가 났거든요. 아직도 거기는 좀 난리가 나지 않았을까라고 생각이 드는데, 그러면서 이 이튼 파이어의 산불의 원인은 바로 이 에디슨 전기 있지 않습니까? 서든 캘리포니아 에디슨의 사용이 중단이 된 그 송전탑으로 거기에서 이제 불이 이렇게 또 일어난 것으로 밝혀졌다. 라고 합니다. 그러면서 왜 이제 불이 일어났냐면은 그 송정탑에서 발생을 한 전기 아크, 엘렉트리컬 아킹이 이렇게 일어났다고요. 그런 현상으로 인해 가지고 그 불꽃 같은 것들이 이제 튀다 보니까 그걸로 인해 가지고 그 근처에 있었던 건조했었던 그 잔디 풀밭에서 불이 이렇게 또 일어났다. 그러면서 이렇게 커다랗게 불이 번졌다라는 그런 소리죠. 근데 이게 당연히 서든 캘리포니아 에디슨 잘못도 있긴 있지만, 그런데 이상 기후로 인해 가지고
예, 모든 것들이 지금 엄청나게 건조해져 있거든요. 그리고 엄청나게 덥고, 그러다 보니까 좀 더 심하게 이렇게 또 산불이 이렇게 또 일어나게 하니 바람도 엄청나게 불었습니다. 2025년도 1월 달에. 그러다 보니까 불도 삽시간에 번지고 뭐 그랬다라는 그런 소리죠. 어쨌든 간에 이제 서든 캘리포니아 에디슨의 입장을 이렇게 또 본다고 하면은 지금 우리가 받은 그 보고서를 지금 검토 중에 있다. 라고 하면서 그러면서 우리의 장비에 그 뭐 문제가 이렇게 또 있어가지고 화재와 연관이 있는 것 같다라고 인정을 이렇게 또 하면서 주민들의 이제 복구 지원을 계속하겠다라고 그렇게 서든 캘리포니아 에디슨에서는 얘기를 이렇게 또 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제 서든 캘리포니아 에디슨에서는 우리의 뭐 잘못뿐만이 아니라 불이 났으면은 그러면은 뭐 소방대원들이나 그런 사람들을 좀 더 신속하게 보내고 그리고 뭐 대피 경보 같은 거 빨리 이렇게 또 보내가지고 불을 더 빨리 껐어야 하지 않았느냐라는 그런 문제 제기도 이렇게 또 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때 막 소방서들이 뭐 출발을 이렇게 또 해가지고 거기에 이제 도착을 해가지고 그 소화전에 이제 호스를 이렇게 또 끼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소화전에 물이 또 부족했었다고요. 그래서 그 용수 공급 부족 문제도 있지 않았느냐라고 하면서 소방서도 이제 문제가 있었다라고 서든 캘리포니아 에디슨에서는 그것도 이렇게 또 지적을 이렇게 또 했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뭐 이튼 파이어뿐만이 아니라 팰리세이드에서도 이제 산불이 이렇게 또 일어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이 팰리세이드 산불을 이렇게 또 본다고 하면은 그때도 한 12명의 이 팰리세이드에서 12명의 사망자를 이렇게 또 내고 거기서도 뭐 어마무시하게 건물들이 이제 불타서 이제 사라졌거든요. 저도 이제 가보지 않았습니까? 뭐 땅들만 남아 있어. 땅들만 남아 있고 좀 이제 굉장히 큰 피해를 이렇게 또 냈는데 그런데 팰리세이드 산불은 누군가 그 근처에서 불을 냈다고요. 불을 낸 다음에 그 불이 이제 없어졌다가 그 불씨가 남았다가 뭐 일주일 뒤에 다시 뭐 발화를 했네 말았네 뭐 그런 얘기들이 이렇게 됐더라고요. 어쨌든 간에 그거는 누군가 이제 방화를 이렇게 됐다라는 그런 소리죠. 그리고 그 피의자가 잡혔다고 합니다. 이름은 조나단이라고 하는 사람이라고 한다고 하고 그리고 요번 이제 가을에 재심을 받을 예정이다라고 합니다. 뭐 1차 재판이 있었다고 하는데 미스트라이얼 이렇게 또 돼가지고 이제 무효가 이렇게 돼가지고 다시 재심을 이렇게 또 받을 예정이다라고 합니다. 어쨌든 뭐 이상 기후로 인해 가지고 지금 이 미국을 이렇게 또 본다고 하면은 산불이 뭐 계속 엄청나게 이제 계속 많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2025년도에는 여기 이제 LA 근처가 이제 산불이 이렇게 또 크게 일어나고 그리고 이제 올해는 또 이제 워싱턴주에서 산불이 이렇게 또 크게 일어나고 그런데 이게 미국뿐만이 아니지 않습니까? 유럽에서도 이제 커다란 산불이 이렇게 또 일어나가지고 또 이제 뭐 난리가 나지 않았었습니까? 얼마 전까지 하더라도 이제 뉴스에 이렇게 또 계속 나왔잖아요. 이런 것들을 이렇게 또 본다고 하면은 확실히 이상 기후로 인해 가지고 전 세계가 좀 문제가 굉장히 큰 것 같습니다. 제발 좀 이상 기후 좀 이제 대책 마련을 이렇게 또 했으면 하는 그런 바람인데 그런데 트럼프 대통령이 이렇게 돼 있다 보니까 그리고 이제 트럼프 대통령은 이상 기후 그런 거 없는데 그런 거 음모론인데 라고 그냥 치부해 버리고 있다 보니까 이상 기후에 대한 그런 이제 문제점들은 계속해서 더 많이 나오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러면서 또 여기 이제 KTLA 뉴스를 이렇게 본다고 하면은 아시다시피 뭐 얼마 전까지만 하더라도 여기 서든 캘리포니아 어마무시하게 이렇게 또 덥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이제 드디어 이 열기 폭염이 이제 수그러들 것으로 이제 보여지고 있다라는 그런 뉴스가 이렇게 또 올라오고 있네요. 다음 주 초 월요일 화요일부터 이 폭염이 수그러들면서 기온이 떨어질 것으로 이렇게 보여지고 있다라고 합니다. 그러면서 이제 다음 주 월요일부터는 아마도 이제 폭염주의보 같은 그런 경보가 해제가 될 것으로 이렇게 보여지고 있다라고 하네요. 왜냐하면은 이 서든 캘리포니아를 이제 덮치고 있었던 이 열도움 있지 않습니까? 고기압이 약화가 될 것으로 이제 보여지고 있다고요. 그렇다고 하더라도 이제 요번 주는 낮에는 계속 이제 더울 거라고 한다고 합니다. 여기 이제 서든 캘리포니아의 뭐 인란드 엠파이어, 뭐 사막 지역, 뭐 팜데일, 랭캐스터, 빅터빌, 뭐 밸리 지역들, 뭐 인란드 엠파이어 이런 것들은 계속해서 이제 더울 것으로 이제 보여주고 있다라고 합니다. 토요일까지 뭐 최고 온도 100도에서 110도까지
올라갈 것이다. 극심한 폭염이 계속 이제 있을 것이다. 뭐 다음 주에는 어느 정도 이제 수그러들겠지만, 그리고 이제 해안가는 어느 정도 이제 온도가 이제 많이 이렇게 또 떨어져 가지고 좀 이제 선선할 것으로 이렇게 또 보여주고 있다라고 합니다. 제가 얼마 전에 또 이제 이안이랑 뉴폴트 비치에 이제 다녀오면서 이제 놀고 오지 않았습니까? 아니 근데 낮에 한 2시 한 30분쯤에 이렇게 갔는데 엄청나게 덥더라고요. 아니 보통 해안가를 가면 엄청나게 시원한데 너무 더웠어요. 그런데 이제 드디어 이제 기온이 이렇게 더 떨어지면서 시원해질 거라고 하니까 혹시 여러분들 너무나 덥다고 하면은 해안가를 이렇게 또 가는 것도 좋지 않을까라고 이렇게 또 생각이 듭니다. 그러면서 또 여기 이제 KTLA 뉴스를 이렇게 또 본다고 하면은 또 이제 LA 근처에 있는 뉴스가 이렇게 또 올라오고 있는데 LA에서 라스베가스로 이렇게 또 가려고 하면은 뭐 60번, 10번 이렇게 또 타다가 이제 15분 타고 쭉 이렇게 또 올라가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15분 타고 이렇게 또 올라가면은 거기에 이제 빅토빌이라고 하는 그 동네가 있습니다. 그 빅토빌에서 어떠한 호텔에서 어떠한 여성이 수영장에서 거기서 이제 빠져 사망을 하는 그런 사고가 이렇게 또 일어났다라는 그런 뉴스가 이렇게 또 올라오고 있습니다. 어제 일어난 일이라고 한다고요. 어제 한 2시 40분쯤에 빅토빌에 있는 어떠한 호텔에서 비욘드 스테이 호텔에서 이 수영장에서 이제 성인 여성 한 명이 의식을 잃은 채 이제 쓰러져 있었다라고 합니다. 그래가지고 이제 신고를 이렇게 했죠. 신고를 이렇게 해가지고 소방대원이 물 밖으로 이제 끄집어냈다고요. 물 안에서 의식을 잃은 채 이제 둥둥 떠 있었나 봐요. 소방대원이 이제 물 밖으로 이제 구조가 되었는데 그런데 현장에서 사망 판정을 이렇게 또 받았다라고 합니다. 와, 아니 수영장에서 수영을 하다가 혼자서 왜 사망한지는 모르겠지만 아니 수영장에서 이제 수영을 못해서 빠져 죽기는 힘들지 않아요. 아마도 뭔가 있지 않았을까? 지병이 있어가지고 갑자기 수영장에 들어가서 뭐 이렇게 죽었을 수도 있고 어쨌든 간에 지금은 신원은 공개가 되지는 않았지만 지금 계속해가지고 경찰은 조사를 이렇게 하고 있다라고 합니다. 야, 호텔에 가서 수영장에 이렇게 간다고 하더라도 혼자서 수영을 하는 것은 진짜 좀 이제 조심할 필요가 있어 보이는 게 아닌가라고 생각이 듭니다. 호텔에서 수영장 익사 사고, 어쨌든 여러분들도 만약 호텔에 이렇게 가신다고 하면은 꼭 친구분이나 아니면 사람이 있을 때 수영을 하는 게 좋지 않을까. 만약에 거기에 사람이 있었다고 하면은 더 빨리 이제 구조를 이렇게 하거나 도와주지 않았을까. 라고 이렇게 또 생각이 들고요. 그러면서 또 이 뉴스를 이렇게 또 본다고 하면은 또 이제 LA 그 경찰관에 대한 뉴스가 이렇게 또 올라오고 있는데 전직 LAPD라고 한다고 합니다. 이름은 에릭이라고 하는 38살이라고 한다고 하는데 이 전직 LAPD가 공범 3명이랑 이제 코리아타운에 있는 고층 아파트에 경찰을 이제 사칭을 해가지고 전에 진짜 경찰이었지만 쫓겨나던지 뭐 했겠죠. 이 경찰을 사칭을 해가지고 LA 코리아타운에 있는 고층 건물, 고층 아파트에 들어갔다고 합니다. 들어가가지고 거기에 있었던 17세 청소년을 수갑을 채우고 위협을 했다고 하네요. 그런데 이 17세 청소년이 비트코인을 35만 달러를 가지고 있었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그 비트코인 그 하드디스크를 훔쳤다. 35만 달러를 비트코인을 이렇게 또 훔쳤다라고 합니다. 와, 이 사건도 굉장히 충격적인데 그런데 이 17세 청소년이 비트코인을 35만 달러나 가지고 있었다라는 것도 이것도 좀 충격적이네요. 돈이 굉장히 이렇게 또 많이 있네요. 아마도 이 사람이 정직 LAPD였다 보니까 경찰관이었다 보니까 범죄 기록 같은 거 이제 많이 봤을 것이지 않습니까? 어쩌면은 뭐 제 생각입니다. 그냥 뇌피셜을 이렇게 돌려보면은 이 17살 청소년이 뭐 불법적인 거 이렇게 뭐 마약을 팔거나 뭐 어떻게 해가지고 비트코인으로 35만 달러를 불법적으로 이렇게 또 가지고 있었던 게 아닌가라는 걸 생각이 들기도 해요. 그래가지고 이런 계획을 짜가지고 공범 3명이나 해가지고 LA 한인타운에 있는 고층 아파트 빌딩에 이제 들어가서 이 17세 소년을 위협을 해가지고 비트코인을 이렇게 또 훔쳤다라는 그런 소리죠.
어쨌든 간에 이제 법원은 재판을 이렇게 또 했다고 하는데, 종신형을 줬다고 합니다. 종신형을 주고 추가 15년형을 줬다고요. 근데 이게, 아니, 종신형을 줬는데 추가로 15년형을 줬다? 오, 이거는 뭐지 하고 이렇게 또 보니까 종신형을 받았다고 하더라도 이제 가석방 심사 자격을 얻을 수가 있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우선 15년형을 산 다음에 그 다음에 종신형이 시작이 된다. 그리고 이제 종신형이 시작이 된 뒤로 이제 7년 후가 된다고 하면은 그러면은 가석방 심사 자격을 얻을 수가 있다고 하네요. 다시 말해가지고 15년형 추가가 된 것은 15년형은 무조건 살아야 된다. 그리고 종신형 7년도 무조건 살아야 된다. 그러니까 22년은 무조건 이 깜빵에 있어야 된다라는 그런 소리지. 그리고 거기에서 모범수가 된다고 하면은 가석방 심사 자격을 얻을 수가 있다. 어쨌든 간에 이제 판사는 이렇게 판결을 했다고요. 피해자가 사기 범죄 전력이 있는 인물이라고 할지라도 사기범이었나 봐. 그러니까 이 LAPD는 그 사기범이라는 것을 알고 이 사람한테 가가지고 돈을 훔쳤다라는 그런 소리지. 사기 범죄 전력이 있는 17살짜리가 와 인물이라고 할지라도 정직 경찰관으로서 권력을 남용을 해가지고 경찰을 사칭을 해가지고 이러한 범죄 행위를 저지른 것은 매우 악질적이다. 그리고 중대한 범죄이다라고 지적을 내리기도 하면서 종신형 플러스 15년형을 추가로 했다라는 그런 소리죠. 와, 어쨌든 사기를 쳐가지고 17살짜리가 사기를 쳐가지고 비트코인으로 35만 달러나 가지고 있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게 또 한인타운에 있는 뭐 고층 아파트라고 하니까 야, 그러면은 한국 사람인가? 라는 그런 생각이 들기도 하고요. 어쨌든 간에 여러분들 사기 꼭 조심하시면 좋지 않을까 라고 이렇게 또 생각이 들고요. 그러면서 이게 뉴욕타임즈를 이렇게 또 본다고 하면은 지금 이 백악관 트럼프 대통령 행정부대에서 지금 집안 싸움이 굉장히 심하다라는 그런 뉴스가 이렇게 또 올라오고 있네요. 어떠한 집안 싸움이 이렇게 또 일어나고 있는지 하고 이렇게 또 보면은 링컨 기념관 앞에 있는 그 연못 인공호수 그 리플렉팅 풀 있지 않습니까? 여기가 훼손이 된 그 사건에 대해 가지고 지금 워싱턴 DC 연방 검사장이랑 그리고 백악관이 지금 대립을 이렇게 하고 있다라는 그런 뉴스가 이렇게 또 올라오고 있습니다. 분명히 트럼프 대통령은 뭐 텔레비까지 이렇게 또 나와가지고 아니 여기 이 링컨 기념관 앞에 있는 이 연못이 누군가 칼을 가지고 커터 칼을 가지고 와가지고 그어가지고 페인트가 일어나고 여기가 망가진 것이다 라고 주장을 이렇게 하면서 전 올림픽 선수 뭐 데이비드 뭐 카누 선수 이 사람을 기소를 이렇게 하지 않았습니까? 기소를 이렇게 했는데 그런데 지닌 피로라고 하는 워싱턴 DC 연방 검사장이 모든 그 증거물을 이렇게 또 보니까 증거가 부족한데 이 사람이 이 모든 거를 이 연못을 다 뭐 만들라이즈 했다라는 그 증거도 부족하고 그리고 공사를 보니까 이 공사가 부실 공사였다라고 하면서 지금 그 기소를 했던 거를 취하를 이렇게 또 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트럼프 대통령이나 지금 이 트럼프 대통령 뭐 내무장관이랑 충돌을 이렇게 하고 있다라고 합니다. 그러면서 이제 내무장관은 지금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다고 하는데 이 호수는 이 리플렉팅 풀은 반달리즘에 의한 훼손이다라고 주장을 이렇게 또 하면서 트럼프 대통령한테 보고를 이렇게 했다. 누군가 커터칼을 가지고 와가지고 그어가지고 페인트가 일어나고 그러니까 트럼프 대통령의 입맛에 맞게 그렇게 보고를 했다라는 그런 소리죠. 그런데 워싱턴 DC 연방 검사장은 잔 피로, 지닌 피로는 아니 모든 것들을 다 조사를 이렇게 해보니까 증거도 부족하고 그리고 지금 이 내무장관이나 뭐 시공업체가 부실 공사를 숨기기 위해 가지고 거짓 정보를 지금 트럼프 대통령한테 전달을 이렇게 하고 나한테도 이제 전달을 이렇게 한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기소 기준을 충분히 충족하지 못하기 때문에 기소를 철회를 한다라고 이제 지닌 피로 검사장이 그렇게 얘기를 했다고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또 이제 트럼프 대통령은 이거 말이나 되느냐라고 이렇게 또 얘기를 하고, 그래가지고 진인피로 이제 검사장은 이 백악관까지 그 오벌 오피스까지 방문을 이렇게 또 해가지고 내무장관 그 비검 내무장관이랑 설전을 이렇게 또 벌였다라고 합니다. 백악관에서 또 막 얘기를 이거 증거도 같지도 않은 거 가져와가지고 이거 무슨 기소를 하냐고 이렇게 하고, 백악관에서 같은 패밀리들끼리 트럼피들끼리 싸웠다라고 합니다. 어쨌든 간에 이제 트럼프 대통령은 지금 그 트럼프 대통령이 기소를 한 거, 그러니까 밑에 있는 사람이 기소를 하긴 했지만 트럼프 대통령이 원하는 대로 기소를 이렇게 또 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이 진인 피로가 그거를 지금 그 기소를 취하를 하지 않았습니까? 취하를 이렇게 또 하다 보니까 분명히 진인 피로도 트럼프 대통령에 꽂아준 사람이거든요. 그리고 이 진인 피로도 트럼프예요. 트럼프를 엄청나게 지지를 했었던 그런 사람인데, 그리고 이제 예전에 뭐 검사장을 이렇게 또 하면서 굉장히 이제 뭐 텔레비도 이렇게 또 나오고 유명한 사람이라고 한다고요. 그 사람을 워싱턴 DC의 검사장으로 이렇게 또 트럼프 대통령이 연방 검사장으로 꽂아줬는데, 자기가 한 그 기소를 지금 취하를 이렇게 또 해버리다 보니까 지금 이 트럼프 대통령은 강한 불만을 표출을 이렇게 또 하면서 이 진인 피로를 내가 잘라버릴지 검토 중이다라고 그렇게 얘기를 했다고 합니다. 야, 이 트럼프 대통령이 뽑은 사람들도 트럼프 대통령의 말 뜻대로 움직이지 않는다고 하면은 그러면은 이제 잘라버린다라는 그런 소리. 어쨌든 간에 진인 피로도 이렇게 또 본다고 하면은 분명히 트럼프 대통령 편이거든요. 편이긴 편인데, 그런데 지금 이거를 보니까 말도 안 된다라는 그런 소리지. 내가 지금 이 트럼프 대통령 밑에서 이렇게 또 일을 하고 있기는 있지만, 그런데 트럼프 대통령이 준 이런 뭐 기소 같은 것들을 본다고 하면은 말도 안 되고 증거도 없고 이게 말이 되나? 왜냐하면 이게 지금은 통과가 될지는 모르겠지만, 지금은 이 트럼프 대통령이 권력을 이렇게 또 가지고 있기 때문에 괜찮지는 모르겠지만, 트럼프 대통령이 100년 만년 대통령 하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2년 뒤면 끝나잖아. 끝난 뒤에 이거를 물고 늘어져 가지고 나중에 이게 다 진인 필요한테 온다라는 그런 소리지. 이거 분명히 증거도 불충분한데 이거를 이 기소를 한 거를 통과를 시켰어? 그렇게 말이 떨어지게 된다고 하면은 분명히 그 화살은 진인 필요한테 이렇게 또 올 것이기 때문에 진인 필요 그 기소를 취하를 했다라는 그런, 원칙적으로 당연한 것을 했다라는 그런 소리죠. 그런데 이 사람은 트럼피이기는 트럼피이지만 이거 보니까 이거는 진짜 아닌 것 같아 라고 해가지고 이런 행동을 이렇게 하긴 했지만, 그런데 이 트럼프 대통령 밑에 있는 그 수많은 사람들을 이렇게 본다고 하면은 딸랑이들이 너무나 많아요. 어마무시하게 이렇게 또 많이 있어가지고, 그냥 트럼프 대통령이 얘기를 하는 대로만 하는 사람들이 아주 그냥 세고 셌다라는 그런 소리지. 이런 것만 보더라도 지금 미국이 어떻게 돌아가는지, 뭐 후투루 마투루 지금 이렇게 또 돌아가고 있는 게 아닌가 알아고 이렇게 또 생각이 들고요. 그러면서 이게 이제 더 폴리티컬 뉴스를 이렇게 또 본다고 하면은 뉴욕주에서 메디컬 에이드 인 다잉 액트를 이제 공식적으로 발효를 이렇게 또 한다. 그러니까 의료로 이제 조력을 이렇게 또 하면서 존엄사를 할 수 있는 그런 법이 공식적으로 발효가 이제 뉴욕주에서는 됐다라고 합니다. 10년간의 긴 공방 끝에 결국에는 공식적으로 발효가 되었다. 라고 합니다. 이로 인해 가지고 이제 뉴욕주는 워싱턴 DC나 미국에 있는 뭐 여러 주들이랑 이렇게 또 합해 가지고 14번째 주로 임종을 앞둔 환자의 그 약물 처방을 이렇게 또 해줘 가지고 존엄사를 허용을 하는 그런 주가 되었다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자기가 무슨 지병이 이렇게 또 있어 가지고 이제 얼마 전에 뒤에 이제 죽는다라는 그런 소리지. 근데 그 죽는다는 것을 이제 알고 있다고 하면은 자기의 의지에 따라 가지고 죽을 수가 있다라는 그런 소리죠. 약물에 의존을 해가지고. 왜냐하면은 또 자기가 이제 목숨을 이제 하려고 하면은 잔인한 것들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뭐 총을 쏘거나 그러면은 남겨진 사람들이 또 이제 굉장히 힘들고 그러지 않습니까? 근데 그러다 보니까 이런 의료 약물을 힘을 이렇게 또 빌어가지고 자신이 자기의 목숨을 이렇게 또 거둘 수가 있다라는 그런 소리죠. 어쨌든 간에 이 메디컬 에이드 인 다잉 액트를 이렇게 또 본다고 하면은 만 18세 이상의 뉴욕주 거주자여야 한다라고 합니다. 그리고
자신이 가지고 있는 그 병이 불치병 환자이면서 그러면서 수명이 6개월 이하로 예상이 되는 그런 사람이어야 한다, 환자여야 한다라고 합니다. 그리고 명확한 의사 결정 능력이 있어야 하는 사람이고, 그리고 약물을 직접 투여를 할 수 있는 그런 신체 상태를 가지고 있어야 된다라고 합니다. 그것뿐만이 아니라 정신건강 평가를 이렇게 또 해가지고 정신이 멀쩡한 사람이 내가 생각을 하기에 나는 이제 조만간 죽을 것이고 그러다 보니까 내가 내 생을 마감을 하겠다라고 그런 생각을 할 수 있는 사람이어야 한다라는 그런 소리죠. 어쨌든 간에 여러 가지 안전장치를 이제 포함을 해가지고 그런 이 메디컬 에이드 인 다잉 액트를 실행을 이렇게 또 한다고 하네요. 어쨌든 이런 법안이 이렇게 또 발효가 이제 되려고 하다 보니까 굉장히 많은 뭐 단체들에서 반대를 엄청나게 일으키기도 했다고 합니다. 카톨릭 교회에서도 반대를 일으키기도 했다고 하고요. 그리고 장애인 권리 단체에서도 반대를 엄청나게 일으키기도 하면서 만약에 이러면 어떻게 돼? 이러면 어떻게 돼? 굉장히 많이 얘기를 일으키기도 했다라는 그런 소리죠. 그러다 보니까 여러 가지 조항들도 또 이제 더 추가를 일으키기도 했다고 합니다. 어쨌든 뉴욕주에서는 메디컬 에이드 인 다잉 액트를 이제 드디어 시작을 이렇게도 한다. 10년간의 공방 끝에 드디어 시작을 이렇게도 한다라고 합니다. 그리고 이제 미국 내에서는 14번째 주라고 한다고 해요. 워싱턴 DC를 포함을 해가지고 14번째 주에서는 자신이 이제 불치병을 가지고 있다고 하면은, 그리고 아마도 이제 6개월 이하로 수명이 있다고 하면은 이런 거를 이렇게 할 수가 있다고 합니다. 좀 이제 슬픈 뉴스이기는 뉴스이죠. 그러면서 또 여기다 이제 BBC 뉴스를 이렇게 또 본다고 하면은 멕시코에서 굉장히 유명한 어떤 인플루언서가 있다고 합니다. 60만 명의 틱톡 팔로워를 이제 보유를 한 멕시코에 있는 어떠한 인플루언서라고 해요. 뭐 코미디, 일상 이런 것들을 이제 올리는 그런 인플루언서라고 한다고 하는데, 이름은 세사르 가스텔룸이라고 하는 20대 초반의 어떤 남성이다 라고 합니다. 그런데 이 남성이 시날로아주에서 어떤 이제 패스트푸드점 앞에서 친구들이랑 라이브를 이렇게 했다고 해요. 그런데 어제라고 한다고요. 어제 저녁에 라이브를 이렇게 하고 있었는데, 라이브를 하다가 갑자기 오토바이를 탄 두 명의 남성이 이렇게 또 오더니만 이 사람을 향해 가지고 총을 쏴가지고 라이브를 하고 있는 도중에 사망을 이렇게 했다. 그리고 이 살해를 당하는 그 장면이 방송 화면에 라이브로 모두 잡혔다라고 합니다. 와, 장난이 아닙니다. 그리고 라이브를 이렇게 하고 있어서 그 당시에 틱토커만 라이브를 한 것이 아니라 그 주변에 친구들도 있었다고 하거든요. 그런데 딱 얘만 표적을 해가지고 총을 쏴가지고 사살을 했다라는 그런 소리지. 표적 살해라는 그런 소리. 와, 이거는 뭐 암살이지 않았나 라고 생각이 들고, 어쨌든 간에 이 피해자 이 틱톡커랑 이제 친구들이랑 라이브를 이렇게 하고 있었는데, 그런데 오토바이가 이렇게 또 오다 보니까 그리고 배달원 복장으로 이제 오토바이를 타고 왔다고요. 그러다 보니까 뭐 우버이츠 뭐 그런 거 있죠. 뭐 멕시코에 있는. 그러다 보니까 전혀 의심을 하고 있지 않았다라고 합니다. 배달원인가 보다 이렇게 또 했는데, 그런데 갑자기 총을 꺼내 들고 총을 이렇게 또 쏴가지고 이 틱토커가 라이브 중에 사망을 일으키기도 했다라는 그런 소리죠. 어쨌든 간에 이 멕시코 시날로아주를 일으키기도 본다고 하면은 멕시코 카르텔이 마약 카르텔이 굉장히 힘을 잡고 있는 그런 곳이다 라고 합니다. 그리고 카르텔 내부에서도 파벌 간에 그런 분쟁이 있는 곳이다 라고 합니다. 그러면서 아마도 이 틱토커도 예전에 카르텔 분쟁이랑 연관이 되어 있어 가지고 피살이 된 것으로 이제 보여지고 있다 라고 합니다. 아마 그 연관성이 있지 않을까 라고 이제 보고 있다고 하는데, 그런데 이제 어제 이런 일이 이렇게 일어난 것이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이제 경찰은 계속해 가지고 조사를 이렇게 하고 있다라는 그런 소리죠. 야, 역시 멕시코는 진짜 무섭기는 무섭습니다. 이 마약 카르텔들이 너무나 많은 힘을 이렇게 또 가지고 있다 보니까 이런 일들이 이렇게 일어나는 게 아닌가라고 생각이 듭니다. 멕시코를 놀러 가고 싶다가도 이런 뉴스를 이렇게 또 보면은 멕시코 가고 싶은 마음이 뚝 떨어지더라고요. 어쨌든 이런 뉴스도 이렇게 또 올라오고 있고요. 그러면서 또 여기도 이제 가디언 뉴스를 이렇게 또 본다고 하면은 오늘이라고 한다고 해요. 오늘 8월 5일 수요일에 런던에 있는 코벤트 가든에서 흉기 난동 사건이 발생을 이렇게 됐다
라고 합니다. 누군가 칼을 가지고 와가지고 칼로 난동을 내리게도 부렸다 라고 합니다. 이로 인해 가지고 4명이 칼을 내리게도 맞았다. 4명의 남성이 칼을 내리게도 맞아가지고 부상을 내리게도 입었다 라고 합니다. 정말 다행히도 사망을 한 것 같지는 않아요. 그런데 좀 이제 많이 이렇게 또 다쳤나 봐요. 그래가지고 메이저 트라우마 센터로 이송이 되었다라고 합니다. 네, 이 4명의 남성을 이렇게 또 본다고 하면은 나이는 34살, 39살, 42살, 52세 이렇게 또 해가지고 4명이 칼을 이렇게 또 맞으면서 피를 이제 많이 흘리면서 병원으로 이렇게 또 이송이 되었다라고 합니다. 그러면서 이 범인을 이렇게 또 본다고 하면은 47살 여성이었다라고 합니다. 와, 47살 여성이 칼을 들고 막 칼부림을 이렇게 뗐다라는 거예요. 남자를 이제 찌르고 막 베었다라는 그런 소리죠. 어쨌든 간에 경찰이 이제 출동을 이렇게 떼가지고 이 여성을 바로 체포를 한 다음에 구금을 이렇게 뗐다라고 합니다. 그러면서 이 여성이 누구인지 하고 이렇게 또 보니까 노숙자였다. 라고 합니다. 목격자들의 말에 따른다고 하면은 해당 지역에서 거주를 하고 있는 자주 목격이 됐었던 노숙자 여성으로 확인이 되었다라고 합니다. 그런데 이제 갑자기 칼을 들고 거리를 지나던 사람들한테 무차별적으로 흉기를 이제 휘둘렀다라는 그런 소리지. 그러다가 이제 경찰이 바로 이렇게 또 와가지고 체포를 이렇게 됐다, 제압을 이렇게 됐다라고 합니다. 어쨌든 야 런던에서 또 이제 노숙자가 이런 일을 이렇게 또 벌였다고 하니까 노숙자 문제는 어느 뭐 대도시든지 간에 문제가 이렇게 더 크게 있는 것 같습니다. 빨리 어느 정도 해결이 됐으면 하는 그런 바람이 있고요. 그러면 오늘 미국의 주식시장을 한번 보자고요. 오늘 미국 주식시장 상승세로 이렇게 또 출발을 하고 있습니다. 다우존스는 1.1% 정도 이제 상승을 이렇게 하고 있고요. S&P 500은 0.4% 정도 이제 상승을 이렇게 하고 있고, 나스닥은 0.1% 정도 상승을 이렇게 하고 있다라고 합니다. 그러면서 또 미국의 증시는 S&P 500이 또 역대 최고가를 경신을 했다. 이 S&P 500뿐만이 아니라 다우존스도 역대 최고가를 또 경신을 했다라고 합니다. 와, 미쳤습니다. 그러면서 왜 또 미국의 주식시장이 이렇게 또 오르는지 하고 이렇게 또 보면은 왜냐하면은 이번에는 트럼프 대통령이 나와가지고 호르무즈해요. 조만간 열릴 것이다. 오늘 내일 해가지고 열릴 것이다. 라고 이렇게 또 얘기를 해가지고 그 기대감에 지금 상승을 이렇게 또 하고 있다. 어제는 미 재무부 장관 스카페 센터가 이제 나와가지고 오늘 내일 호르무즈해협 열릴 것이다. 그런데 오늘은 트럼프 대통령이 나와가지고 또 똑같이 오늘 내일 호르무즈해협이 열릴 것이다. 야, 이거 전에 주식을 사지 않았을까라는 그런 생각이 들기도 하고요. 어쨌든 간에 오늘 많이 움직이고 있는 그런 주식들을 이렇게 본다고 하면은 일라일릴레가 오늘은 7%가 상승을 이렇게 하고 있다. 라고 합니다. 뭐 실적 발표를 이렇게 또 했다고 하는데 제파운드나 그 마운자로가 또 이제 굉장히 좋은 실적을 이렇게 또 내놨다고 합니다. 예상치를 뛰어넘는 2분기 실적을 발표를 이렇게 또 하면서 주가가 7% 급등을 이렇게 또 하고 있다. 라고 합니다. 그리고 이제 디즈니도 실적 발표를 이렇게 또 했다고 하는데 테마파크에서 성장을 이렇게 또 했다고 하고요. 그리고 3분기 실적이 굉장히 또 이제 좋게 이렇게 또 나왔다 라고 하면서 주가가 2% 넘게 상승을 이렇게 또 하고 있다 라고 합니다. 그러면서 또 이제 오늘 스페이스X 이 실적 발표를 이렇게 또 했다고 하는데 실적은 어느 정도 이제 괜찮게 나오기는 나오는데 그런데 그 스페이스X를 이렇게 또 보면은 XAI를 인수를 이렇게 또 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면서 AI 중심의 그 설비 투자가 184억 달러로 6배 폭증을 했다라는 그런 소식이 이렇게 또 나와가지고 스페이스X의 주식이 12%가 폭락을 했다. 폭락을 지금 하고 있다라고 합니다. 와, 어마무시합니다. 그러면서 또 이제 엔비디아에 대한 뉴스가 이렇게 또 같이 이렇게 또 올라오고 있는데 일론 머스크가 스페이스X의 그 AI 인프라 구축을 위해 가지고 엔비디아 칩만 독점적으로 사용을 할 것이다. 라고 일론 머스크가 그렇게 얘기를 이렇게 하다 보니까 엔비디아는 오늘 4%가 상승을 이렇게 하고 있다. 라고 합니다. 그러면서 AMD에 대한 뉴스도 이렇게 올라오고 있는데 AMD가 이제 실적 발표를 이렇게 했는데 실적은 어느 정도 괜찮게 나왔다고 합니다. 그런데 투자자들의 기대에 그렇게 충족을 하지 못했다라고 하네요. 그러다 보니까 AMD는 오늘 4%가 하락을 이렇게 하고 있다라고 합니다.
그러면서 오늘 유가를 이렇게 또 본다고 하면은 유가는 이제 또 트럼프 대통령이 나와가지고 호르무즈협이 오늘 내일 열릴 것이다. 어제는 재무부 장관이 오늘 내일 열릴 것이다. 하루 또 미뤄줘가지고 트럼프 대통령이 오늘 내일 열릴 것이다. 라고 이렇게 또 얘기를 해가지고 어느 정도 이제 기대감을 이렇게 또 가지고 있었는데 그런데 호르무즈협 밑에 있는 홍해에 있는 그 해협이 있지 않습니까? 그 해협에서 후티 반군이 사우디아라비아의 유조선을 공격을 했다라는 그런 소식이 이렇게 또 전해지다 보니까 유가는 1% 정도 이제 상승을 이렇게 하고 있다라고 합니다. 원래 내려가려고 했다가 트럼프 대통령 말로 인해 가지고 그런데 또 이제 공격을 했다고 하니까 1%가 상승을 이렇게 하고 있다라고 하네요. 그러면서 이제 미국의 이제 고용 지표도 이렇게 또 나왔다고 하는데 미국의 이제 민간 고용 지난 7월 달 일자리 증가폭을 이렇게 또 본다고 하면은 4만 4천 건으로 이렇게 또 나옴을 해가지고 예상치 7만 5천 건에 비해 가지고 크게 밑돌았다라고 합니다. 민간 고용이 좀 이제 많이 약했다라는 그런 소리죠. 어쨌든 지금 이 미국의 주식 시장을 이렇게 또 본다고 하면은 트럼프 대통령이 계속 좀 이제 밀어붙이면서 끌어올리고 있기는 있는데 그런데 불안불안한 것도 이제 많이 있다라는 그런 소리죠. 과연 미국 주식시장은 어떻게 될는지 계속 뉴스를 지켜보면 좋을 것 같고요. 그러면서 또 이 뉴스를 이렇게 본다고 하면은 뱅크 오브 아메리카 CEO가 이렇게 또 나와가지고 지금 헤지 펀드가 위기인데 이거는 과도한 레버러지 시장에 대한 경고이다. 라고 그렇게 얘기를 이렇게 또 했다라는 그런 뉴스가 이렇게 또 올라오고 있네요. AI 이제 관련을 한 주식을 집약적으로 이제 투자를 했었던 헤지 펀드 시츄에이셔널 어워닝스가 이 AI 주가가 하락을 하고 그리고 과도한 이제 레버러지로 인해 가지고 위기에 이렇게 또 몰리다 보니까 공매도 주식 지분을 시타들의 급매각을 하는 덤핑을 하는 그런 사태가 이렇게 또 발생을 이렇게 또 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뱅크 오브 아메리카 CEO는 이렇게 또 나와가지고 이번 사건은 높은 밸류에이션이랑 그리고 레버러지로 인한 과열된 금융시장에 지금 던진 경고장이다라고 그렇게 얘기를 이렇게 또 했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최근 들어가지고 그 AI 주식들이 엄청나게 이렇게 또 급등을 이렇게 또 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면서 뭐 대형 프라임 브로커들이 과도하게 레버리지를 이렇게 또 일으켜가지고 이런 좀 이제 위험을 이렇게 또 만든 그런 투자사들에 대해 가지고 심사 기준 같은 것들을 더 강화를 해야 된다라고 그렇게 얘기들이 이렇게 또 나오고 있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이 시츄에이셔널 어워니스 이 펀드를 이렇게 또 본다고 하면은 전 오픈 AI 연구원 출신인 레오폴드 아셈 브레너가 2024년도에 설립을 한 AI 전용 헤지 펀드이다 라고 합니다. 그러면서 최고 450억 달러까지 어마무시하게 자산이 이렇게 급증을 이렇게 됐다. 한국 돈으로 60조 원이라고 한다고요. 엄청나게 급증을 이렇게 됐는데 그런데 최근 들어가지고 이 AI 주식의 폭락을 이렇게 또 함으로 해가지고 주식 포트폴리오의 대부분을 강제 처분을 하는 그런 사건이 이렇게 또 발생을 했다. 그러니까 이 AI 주식이 너무나 레버러지를 많이 이용을 이렇게 하다 보니까 더 많이 주식이 강제 처분이 되면서 내려갔다라는 그런 소리지. 그러다 보니까 이렇게 너무나 많이 레버러지를 이용을 하게 된다고 하면은 위험이 너무나 크다라고 하면서 이런 심사 기준을 더 강화를 해야 된다라고 뱅크 오브 아메리카 CEO는 그렇게 얘기를 이렇게 하고 있다라는 그런 소리죠. 어쨌든 이 AI 주식들이 많이 인기를 이렇게 또 얻으면서 많이 오르고 있기는 있지만 그만큼 위험도 이렇게 또 있다. 너무나 많이 사람들이 공격적으로 투자를 하고 뭐 거의 도박을 하듯이 레버리지를 이용을 해가지고 투자를 이렇게 하다 보니까 이게 문제다라는 그런 소리지. 오를 때는 확 오르지만 내려갈 때도 미친 듯이 내려갈 수가 있다라는 그런 소리지. 그래가지고 한국도 뭐 난리가 나지 않았었습니까? 레버러지 이용을 하는 게 좀 위험하다. 거의 도박하듯이 이렇게 하다 보니까 주식을 이거는 이제 문제가 될 수가 있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이렇게 하고 있다라는 그런 소리죠. 그러면서 또 여기 CNBC 뉴스를 이렇게 본다고 하면은 스페이스X 주식이 오늘 9%가 급락을 이렇게 하고 있다. 라고 합니다. 스페이스X가 어제 이 장을 마감을 한 뒤에 실적 발표를 이렇게 했는데 AI 분야에 대한 설비 투자가 6배 급증을 해가지고 184억 달러를 기록을 했다라고 이제 밝히면서 오늘 주식이 9% 넘게 급락을 이렇게 하고 있다. 라고 합니다. 그러면서 지금 투자자들은 이러한 의문점들을 계속 내고 있다라고 합니다. 빅테크 기업들이
대규모 AI 투자를 이렇게 또 하고 있는데 실제로 그 투자한 금액을 회수를 할 수 있는지 수익을 낼 수 있는지에 대해 가지고 의구심이 굉장히 커진 그런 상태에서 지금 뭐 스페이스X에서 또 AI에다가 어마무시하게 투자를 이렇게 하고 있다고 하니까 이거는 아니지 않느냐라고 이제 투자자들이 이렇게 생각을 이렇게 하고 있다라는 그런 소리죠. 그러면서 그것뿐만이 아니라 이 스페이스X 초기 투자자들 있지 않습니까? 내부자 매도 제한이 이제 조만간 해제가 된다고 합니다. 목요일에 이제 해제가 이렇게 되다 보니까 또 이제 물량이 앞으로 이제 쏟아질 것이지 않느냐라고 하면서 이제 먼저 막 팔고 있다라는 그래가지고 오늘 주식이 많이 이렇게 내려가고 있다. 라고 합니다. 어쨌든 간에 스페이스X를 이렇게 또 본다고 하면은 이 AI 클라우드 사업에 진출을 이렇게 또 하려고 하고 있다. 라고 합니다. 엔비디아 칩을 기반으로 해가지고 AI 데이터 센터를 이렇게 또 만들어 가지고 컴퓨팅 파워를 대여를 이렇게 또 해주는 클라우드 서비스를 지금 만들려고 이렇게 또 하고 있다. 라고 합니다. 그러면서 스페이스X CFO는 이 치프 파이낸셜 오피서는 이 AI 컴퓨팅 그 자금 회수 기간을 1년 미만으로 이렇게 또 본다라고 하면서 1년 미만 과연 나올지는 모르겠지만 어쨌든 매우 효율적이다. 우리가 투자한 만큼 1년 안에 다 뽑아낼 것이다 라고 그렇게 얘기를 이렇게 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일론 머스크도 이렇게 또 나와가지고 연간 매출 1조 달러 이제 달성을 하는 그런 시점을 2031년에서 2030년으로 1년 단축을 할 수 있다라고 발표를 이렇게 또 하면서 투자자들을 지금 달래주고 있다라고 하네요. 그렇다고 하더라도 오늘은 스페이스X 주식이 9%가 이렇게 내려갔다. AI 투자가 너무나 심한 게 아니느냐, 이거 뽑아낼 수 있겠느냐라고 투자자들이 지금 얘기를 이렇게 하고 있다라는 그런 소리죠. 그러면서 또 이 뉴스를 이렇게 또 보면은 오늘은 루시드 그 전기차 주식 있지 않습니까? 루시드 주식이 14%가 폭락을 이렇게 하고 있다라는 그런 뉴스가 이렇게 또 올라오고 있네요. 실적 발표를 이렇게 했는데 실적이 예상보다 훨씬 더 안 좋게 이렇게 또 나왔다라고 합니다. 실적 매출은 4억 5천만 달러를 기록을 이렇게 했다고 하고요. 그리고 주당 순손실은 3불 30이다 라고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주가가 14%가 하락을 이렇게 하고 있다. 라고 합니다. 그러면서 이제 CEO가 이렇게 나와가지고 원래 이제 루시드에서 미드 사이즈 전기 차량을 올해 출시를 하려고 했다고 해요. 올해 말에 출시를 이렇게 또 하려고 했는데 그런데 이거를 1년 미뤘다. 2027년도 하반기로 대폭 연기를 이렇게 또 했다라고 합니다. 지금 이 루시드를 이렇게 본다고 하면은 너무나 비싼 차만 두 대가 있거든요. 루시드 에어 그리고 루시드 그라비티 그 SUV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지금 테슬라에서 S랑 X 그 수준의 차만 이렇게 팔고 있다라는 그런 소리거든요. 그런데 지금 이 테슬라를 이렇게 또 보면은 테슬라 모델 S랑 X를 단종을 시키지 않았습니까? 수익이 나지 않다 보니까 그런데 루시드는 그 두 차종만 팔고 있다라는 그런 소리지. 그리고 지금 미국을 이렇게 또 본다고 하면은 미국인들이 돈이 없습니다. 돈이 없어. 돈이 없다 보니까 지금 수많은 전기차 기업들이 싼 차들 이렇게 내놓고 있거든요. 이 루시드 에어나 루시드 그래비티 같은 거의 10만 달러짜리 1억 원짜리 차를 살 여력이 없다라는 그런 소리죠. 그렇기 때문에 루시드는 빨리 중형 세단 같은 것들이나 뭐 5만 달러 아래짜리 차를 빨리 내놔야 하거든요. 그런데 이거를 또 미룬다고 하니까 주식이 오늘은 14%가 빠지고 있다라는 그런 소리죠. 어쨌든 간에 루시드는 현금 흐름을 개선을 이렇게 또 하기 위해 가지고 재고를 절감을 이렇게 또 하고 있다고 하고요. 그리고 자본 지출을 축소를 이렇게 또 하고 있다. 그리고 운영비 같은 것들을 이제 절감을 이렇게 또 하면서 구조 조정을 이렇게 또 하고 있다. 라고 합니다. 그러면서 지금 이 루시드를 이렇게 또 보면은 우버 있지 않습니까? 우버랑 협력을 이렇게 또 하면서 로보택시 사업을 지금 하고 있다고 하거든요. 그거를 지금 현재 최우선 과제로 지정을 이렇게 됐다. 그러면서 이제 그라비티 SUV를 그 우버 로보택시로 이렇게 또 내놓는다고 하거든요. 100대를 이제 연말까지 전달을 이제 우버에다 이렇게 또 하려고 하고 있다. 라고 합니다. 어쨌든 간에 이 루시드를 이렇게 또 본다고 하면은 2분기 말 기준으로 이렇게 또 해가지고 30억 달러의 유동성을 지금 확보를 이렇게 또 하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2027년도까지 영업을 지속을 할 수 있는 그런 자금이 충분하다. 라고 그렇게 루시드는 이렇게 또 밝혔다고
합니다. 예, 그러면서 또 이제 최근 들어가지고 루시드가 이제 파산을 하지 않겠느냐, 아니면은 상장 폐지가 되지 않겠느냐라는 그런 소문이 이렇게 또 돌았는데, 그런데 이거를 완전히 강력하게 부정을 이렇게도 했다라고 합니다. 지금 현재 루시드의 최대 주주는 바로 사우디아라비아의 국부 펀드가 이제 최대 주주라고 한다고 하네요. 예, 그러다 보니까 어느 정도 돈은 빵빵하게 있다라는 그런 소리죠. 예, 어쨌든 루시드 오늘은 14%가 폭락을 이렇게 하고 있다라고 합니다. 저도 루시드 갖고 있는데 가슴이 아프네요. 네, 뭐 어쨌든 간에 오늘 작업업 미국 뉴스는 여기까지고요. 네, 오늘도 제 영상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정말 감사드리고 항상 건강하시고 행복하세요. 그럼 안녕히 계세요. 그리고 내일 봐. Missing someone